안녕하세요. 30대 뇌경색 온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 그냥 편하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그 영상을 왜 이렇게 자주 안 올리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제 경험담 같은 거를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무조건 켜봤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뭐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처음에 쓰러졌을 때 편마비만 좀 오고 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멀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19를 안 불렀어요. 저는 그냥 큰 병원으로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와이프 부축 받아가지고 그 세브란스 응급실 갔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다 보면은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택시에 탈 때는 어쩌지 이제 부축 받아서 겨우겨우 타긴 했는데, 내려서는 부축 받아도 이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한쪽 몸은 움직일 수 있으면은 깽깽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균형이 막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응급실 도착해가지고 와이프가 휠체어 가지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 안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디 뭐 내가 진짜 막 통증이 있고 이러면은 이게 존나 좆됐구나 존나 걱정을 할 텐데, 뭐 멀쩡해. 왼쪽도 그냥 좀 안 움직일 뿐이야. 그래서 휠체어를 딱 탔는데, 휠체어를 제가 그때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처음 탔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대기업 회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존나 철없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검사 받고 집중치료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딱 누워 있는데 딱 처음 이제 하는 생각이, 내일 회사 안 가도 되겠다. 잠이나 실컷 자야지. 그동안 못 잤던 거 존나 자야겠다 하고. 그때는 왜냐면 이제 내가 심각성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햇볕 받으면서 자고 낮잠 좀 때리고 막 하는데, 이거 근데 존나 웃긴 게, 존나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누워서 잠 좀 찰라 그러면은 의사들이 막 와가지고 뭐 체크하고, 팔 들어봐라 뭐 다리 들어봐라 뭐 움직여 들지. 맨날 물어보는 게 그놈의 비행기 연필 소나무. 아주 그냥 외웠어 아주. 어쨌든 이제 누워서 뭐 이것저것 막 링겔 뭐 이런 거 꽂고, 의료진들도 막 왔다 갔다 동분서주 막 하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지. 이제 나는 병원이니까 뭐 그냥 뭐 치료하면은 낫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게 뭐 뇌경색은 뭐 맨날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떤 병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고 큰 병인지 몰랐고,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뭐 알아서 치료해 주겠거니, 그래 빨리 나를 치료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냥 뭐 첫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내일 안 나와도 되겠구나 개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누워만 있었죠, 첫날에. 근데 누워있다 보니까 얘네가 일부러 온도를 좀 높게 해놨는지 병실이 겁나 더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등에 땀이 겁나 차. 그래가지고 욕창이 이래가지고 생기는 거구나. 이거 멀쩡한 사람도 욕창 100% 생기겠다. 막 꿈틀꿈틀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오른쪽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왼쪽은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없는 것 같아, 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침대 이거 이렇게 세우는 거 있거든. 윙 하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좀 등에 너무 땀이 차니까 좀 앉아있으려고 하면은 또 간호사 와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응? 혈압 뭐 조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눕혀. 그럼 다시 또잉 눕고, 밥 먹을 때만 또잉 해가지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세브란스가 근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세브란스가 밥이 겁나 맛있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생각하던 그런 병원밥이 아니야 이거. 솔직히 군대보다 더 맛있게 하더라고.
되게 고급진 느낌? 그래서 요때 되면은 밤 나와 실컷 뭐 누워서 띵가띵가 하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날의 기억은.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억지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병실 안에 한 9명인가? 있었어요. 이게 널찍널찍 떨어져 있어가지고 9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밤이 되니까 맨날 그래 밤만 되면은 막 환자분들이 우는 거야 막. 아니 막 계속 막 울고 막 징징 짜고 막 진짜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잠 안 자고 또 밤에 또 난리야 또. 하여튼 밤만 되면 그렇게 울어대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딱 되고 둘째 날도 뭐 그냥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고 뭐 4시간마다 자꾸 체크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제 밤 나오면 뚱 해가지고 또 밥 먹고. 그거 있었다. 그 면회를 이제 짧게 지정해서 이제 한 명만 면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침에 면회 오고 그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1편에 올렸던 내용이니까 뭐 따로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렇게 이제 때 되면 이제 면회 오고 밥 먹고 이게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칼로 찌고 막 마취하고 어떡하냐 걱정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약물치료 하여튼 뭐 약물치료 한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링거 그냥 꽂고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이튿날째도 이제 막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심심해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갔었거든요. 멀쩡하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심심하니까 핸드폰을 이제 좀 병을 알아봤죠. 내가 이제 처음에 병을 알아봤던 이유는 한 며칠 정도 입원해. 갑자기 또 빵 터지네 또. 처음에 며칠 정도 입원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며칠 동안 내가 쉴 수 있나. 내가 9달 동안 입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땐 그랬죠.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이제 치료받으면 될라나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넷 서핑을 했죠. 근데, 이거 네이버, 초록창에 검색을 하니까, 뭔가 심각해, 사람들이 다. 이게 내용이, 좀, 그래, 무서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이제 거기 네이버 카페에다가 여기저기 이제 카페 한번 다 가입하고 이제 승인 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둘째 날까지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지, 솔직히.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누워가지고, 내가 너무 심심해 하니까, 거기 이제 집중치료실에 어떤 간호사분이 저한테, 이거 뇌졸중 관련해서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실 생각 있냐고, 뭐 여쭤보더라고요. 예, 잠깐, 예, 빌려주시면은 저야 감사하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분이 뇌졸중 책을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그때 뭐 좋은 내용들이 워낙 많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충격 먹었던 거는 뇌는 일단 죽으면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게 뇌경색이고 한번 뇌가 죽으면은 그거를 되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지금 뭐 어떻게 뭐 치료하는 거 아니었어? 뭐야 이거 그럼 뭔데 이거. 와 뒤통수를 하는데 진짜 후려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가입했던 그 카페들의 글을 하나하나 봤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네이버 카페가 글들을 보면은 완전히 죄다 초상집 분위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그때가 한 2년은 아니지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진짜
이 병에 걸리면은 좆되는 거고, 이건 뭐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완전 강했달까? 뭐 회복이 되는 사례도 없고, 뭐 완치는 뭐 안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건 그냥 기본 깔고 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거를 진짜로 검색에 검색을 거치고, 뭐 유튜브, 뭐 네이버, 뭐 다음 카페, 온갖 뭐 그거를 이제 진짜 미친 듯이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와, 저는 환자니까 진짜 뭔가 회복되고 완치되고 이런 사례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예 없었어요. 아예. 일단 모든 커뮤니티의 내용들을 다 검색해본 결과 결론은 너님 장애인 확정 조땜 약간 이런 느낌? 둘째 날 밤에 또 막 밤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둘째 날 밤은 저도 동참해가지고 아 진짜 그때 그 절망감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존나 울었죠. 저도 둘째 날 밤 둘째 날 밤에 존나 울었지. 왜냐면은 이게 뭐 어디 뭐 회복되고 완치된 뭐 사례가 있어야지. 아니 그래야지 뭔가 좀 희망이 있고 용기가 나는데, 아니 뭐, 뭐 완치됐다는 사람도 없고, 뭐 회복할 수 있나요? 완치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 누가 물어보면은 댓글들이 다 이 병에 완치는 없습니다. 아니요, 완치 없음. 이미 딱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어, 진짜. 그래서 둘째 날 밤에 이제 그렇게 울고 절망에 빠졌죠.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장애인분들을 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하겠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장애가 안 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3일째도 계속 뭐 커뮤니티 유튜브 뭐 댓글 막 몇 년 전에 이제 올라왔던 질문들까지도 페이지 넘겨가면서 계속 막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회복이 되나 치료가 되나. 뭐 이거는 아마 진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만 하더라도 진짜 완치는 없는 병, 걸리면 좆되는 병, 장애 남고 장애인 되고 걸어만 다녀도 감사한 병. 지금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분들도 이제 회복 사례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진짜 아예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급으로 확정했어요. 확정. 진짜로. 아무튼 어떻게든 내가 요거를 회복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검색하고 논문도 뒤지고 막 했는데, 이게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게 내가 죽은 뇌는 이제 살릴 순 없는데, 그 주변에 뇌가 죽은 뇌의 기능을 다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뇌 가소성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줄기 그냥 희망 같은 느낌? 그거 하나 믿고 이제 재활을 시작했고, 재활할 때 뭐 다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튿날에, 둘째 날에 이제 그렇게 한번 울고 그냥 훌훌 털어내고, 오케이, 내 상태는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뇌 가소성을 이용해서 재활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진짜 후회가 안 남도록. 그래서 최대한 할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장애가 남으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저도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털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치료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재활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중간에 약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왜냐면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